여수 MBC 유튜브 오리지널 시사 토크쇼 털어보러 2부 시작합니다. 예고드린 것처럼 당신이 궁금한 모든 이슈 탈탈 털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전 의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순천 갑당협위원장 천하람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예, 해줘야 돼요. 첫방 정도니까 우리 합시다. 오케이. 일단 두 분께 좀 송구한 게 이 도대체 뭐 하는 방송인지 모르고 이 자리에 오늘 나오신 것도 있잖아요. 예, 예. 전 TV 방송인 줄 알고 저는 그냥 김광진 의원님이 오신다고 해서 왔어요. TV 방송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유튜브 방송이어가지고 서울에서 지금 3시간 기차 타고 왔는데 저도 무안에서 지금 열심히 뛰어가지고 왔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네. 일단 2주 전에 아마 뉴스 앤 이슈라는 저희 토크쇼에서 저는 그 방송을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나중에 또 소통에 또 이 오류가 모델하우스와 있었던 것 같아서. 실제 이 집이 너무 달라가지고 거의 뭐 지금 분양 사기네, 분양 사기. 분양 사기요. 좋은 변호사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하면 되잖아요. 저도 변호사예요, 의원님. 저 가운데 두고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일단 여수협의 사장님 꼭 좀 봐주세요. 100% 보고 계십니다. 예약까지 걸어놓으셨다고 아까 제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많은 또 이 이야기들이 컨텐츠로 활용될 수 있도록 두 분께 약속을 드리겠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겠고 일단 두 분 어렵게 모셨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 앞두고 하마평 순천 지역에서는 정말 많이 나왔던 분들이라서 그렇죠. 근데 이제 과정들 다 겪고 나 안 나갑니다 하고 이제 했기 때문에 두 분을 또 모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규모가 다르죠. 저는 순천에서만 하마평이 있었고 우리 변호사님은 전남에서 하마평이 있던 분이라 제가 그리고 실제로 이제 스케일이 너무 다른데요. 우리 제가 또 불출마 선언을 지난번에 우리 뉴스 앤 이슈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예. 공식적으로. 근데 이제 저희야 워낙 인재풀이 적으니까 그렇고 제가 우리 의원님 만약에 저희 당으로 오시면은 제가 전남지사 공천 바로 드릴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목마 태워서 다닐 수도 있습니다. 예. 공천위원 되셨죠? 예, 공관위원이 됐죠. 이정현 대표님 계시니까 전남지사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순천시장은 한 10분 안에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으로 나가도 제가 순천시장 공천 받을 거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맞는 말씀입니다. 예. 예. 근데 또 근황 또 이야기하셨으니까 홍보위원장이 또 되셨고 더불어민주당에 그리고 순천 지역에서도 활동을 좀 군데군데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지내세요? 예, 제가 천하람 변호사님도 지금 당 공관위원 하고 계신데, 예, 저도 당 공관위원을 하려고 생각을 했다가 공관위 첫 회의도 열리기 전에 사임이 돼가지고, 예, 사임되고 바로 이제 당의 홍보소통위원장이라고 이제 무슨 직책인가요? 뭐라고 설명드리면 될까요? 선거를 치를 때 어쨌든 홍보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뭐 예. 인터넷 홍보를 하기도 하고 현수막을 붙이기도 하고 뭐 방송에 나오시기도 예, 하고. 방송에 나가는 거는 뭐 대변인 분들이 또 계시니까 하는데 당 자체를 홍보하는 것을 기획하는 일. 그게 진짜 엄청 중요한 건 게 저희 지난번에 대선 때 저희가 약간 이준석 대표가 막 자맹하고 막 선대위 저희 폭파하고 이러기 전에 이준석 대표가 겸직을 했던 게 홍보본부장이었어요. 다 맞아요. 당대표 네, 겸 당대표 홍보. 겸 홍보본부장이었기 때문에 실제 최근에 선거 특히 코로나19에서는 홍보본부장은 거의 뭐 핵심 중에 핵심이시니까. 왜냐면 다른 당직은 직접 돈을 집행하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다 뭐 옷 맞추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돈을 결제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 두 분과 이제 매주 목요일에 5시부터 6시까지 함께 할 텐데 목요일부터라고 하셔서 우리 뭐 1박 2일 제가 그렇게까지 경험 없는 사람은 아니어서 그 정도는 또 한 번 면박을 또 근데 주시네요. 매주 예. 목요일에 한다는 건 합의가 된 건가요? 의원님만 오시면 할게요. 예. 다시 끝나고 이야기를 좀 해보시죠. 제가 좀 땀이 좀 나는데 그렇습니다. 두 분 또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주신 김에 뭐 처음 앉아 계신 게 아니잖아요. 마주 보면서 그간 또 교감도 많이 하시고 뭐 토론도 많이 하시고 기왕 또 좋은 말씀해 주셨으니까 요거 하나 이제 질문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천하람에게 김광진이란 저는 너무 좋은 카운터 파트죠. 카운터 파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뭐 선거에서 붙을 수도 있고 뭐 그건 알 수 없는 일인데 이게 예를 들면은 사실 우리가 보면 저희도 그런데 자기 당의 그 우세 지역에서 젊은 정치인이 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당의 우세 지역일수록 약간 조직력 있고 거기서 오래 활동하고 이런 분들 위주로 다 이렇게 그 상비군이 꾸려지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그랬다면 제가 이런 재밌는 컨텐츠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전남의 또 보배 같은 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보배 같은 분이라면 갑자기 기침이 나와가지고 약간 초딩 별로 때 동의하지 않겠다 예. 뭐 이런 강한 의지를 피력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슨 소리 그렇게 하냐 뭐 이런 야, 우리 초등학교 때 뭐 예. 바다의 보배 이런 거 아니고 바다의 보배. 다음 말 하고 싶으면 참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기침이 나오네요. 김광진 전 의원에게 천하람이라고 굳이 왜냐면은 막전 의원을 그렇게 강조해야 됩니까? 그냥 그러면은 그냥 그냥 이렇게 호칭하기도 편으로 하는데 그냥 그 위원장님이라고 할게요. 아, 예. 김광진 위원장에게 의원이라고는 절대 안 불러주겠다. 강한 의지를 또 필요하시네. 역력하지. 역시 공중파 아, 아나운서시니까.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예. 무게감 있는 분이 갑자기 또 순천에 활동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어떤 의미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솔직하게는 한마디로 뭐 천하람은 이렇게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생각의 대상이 아니었다. 아니요. 근데 쩔이죠. 사실 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 차례 참 이제 만나는 기회들이 있었고 했는데요. 근데 순천이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호남 중에서도 상대 당의 후보군들이 꽤 괜찮은 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뭐 물론 이정현 의원도 그러시고 또 그 전에 김선동 의원도 재선 의원까지를 하셨고 뭐 하셨는데 그렇게 돼야 어쨌든 조금 더 긴장하게 되는 측면들이 있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해 나가는구나라고 하는 모습을 정치인도 그렇고 시민분들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분들도 최종적으로는 민주당을 예를 찍긴 찍더라도 에이 민주당 이러면 안 돼. 저 지금도 여전히 이정현 의원 뭐 천하람 변호사님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들 하세요. 지역에 제가 지난주에 만났을 때도 제 아는 어떤 지인분이 천하람 변호사가 진짜 사람이 좋다 이 말 꼭 전해달라고. 예. 그 여성운동 하시는 원장님이셨는데 네, 저한테 예. 막 술 드시고 있는데 전화해서 바꿔달라고 아, 그러시더라고요. 진짜요? 예.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해주시면 참 좋고 특히나 뭐 저는 고향이니까 선택을 하는 게 좀 쉬운 선택이죠. 어쨌든. 근데 자기의 고향과 근거지가 아닌 상태에서 그런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거. 좀 달리 보면 노무현 대통령도 그래도 자기 고향이거든요. 김부겸 의원도 그래도 자기 고향이에요. 그래서 이정현 대표도 자기 고향이시죠. 힘들지만 자기 당세랑은 안 맞지만 자기 고향이 그곳이어서 선택을 하게 되는 건데 고향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지역에서 활동을 한다는 게 정치에 보면 참 쉽지 않아요. 그리고 뭐 물론 선거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선거가 한 번만 떨어져도 정말 힘들거든요. 예. 그리고 정말 비등비등하게 떨어지면 그 남은 4년이 앞으로 4년이 그래도 조금 희망적이에요. 근데 그 갭 차이가 예. 멀면 정말 힘든 게 정치인의 삶이거든요. 지금 저 지난번에 많이 크게 졌다고 놀리시는 거예요? 그냥. 참고로 저 지난번에 3%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래서 그걸 견뎌내면서 산다는 게 일반 시민이 생각하는 감정과 정치를 해본 사람이 생각하는 감정이 또 달라서 참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하람은 대단하다. 김광진에게 이제 이런 이야기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근황이 저희가 10분, 15분 정도가 돼버려가지고 빨리 이야기를 좀 들어가야겠어요. 다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김광진 천하람의 이건 무슨 말이야라는 시간을 좀 준비해봤는데 두 분께 요청드린 게 있었어요. 두 분이 직접 뽑는 2주에 이슈가 된 정치 또 사회적 인물의 말말말을 꼽아주시면 좋겠는데 먼저 천하람 변호사께서 네. 뽑아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아무래도 검수완박이 요새 이슈였으니까 김호수 총장 뽑을게요. 검수완박은 헌법 위배, 필사즉생의 각오로 맞겠다를 뽑을 텐데요. 검수완박 얘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지겨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아주 짧게만 검수완박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검사가 수사를 우리나라가 하는 것보다 적게 해야 된다라는 거는 맞는데 민주당에서 말하는 것처럼 검사한테서 수사권을 완전히 뺏어야 된다는 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검찰을 미워하는 마음과 별개로 그래도 우리가 오랜 시간 검찰청이 갖고 있는 수사 노하우를 좀 온전해 나갈 수, 그러니까 지켜나갈 수 있는 좀 점진적인 개혁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온건론, 신중론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고 또 정의당에서도 반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민주당이랑 정의당이랑 싸울 때는 보통 정의당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정의당 얘기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김오수 전 총장마저도 굉장히 친여 성향이라고 하는 분마저도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좀 꼭 한번 새겨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부탁 말씀 정도로 드리겠습니다. 반박 시간 바로 드려야겠는데요. 아니 뭐 반박까지 할 일은 아니고 정의당이 본회의 시작되면 어떤 입장을 정하는지 한번 보시고 그때 정의당이 민주당 편을 들면 동의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 이거 둘이 또 뭐 이상한 걸로 협상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좀. 예, 뭐 또 선거구 이런 것도 협상하고 그럴까 봐 겁나 죽겠네. 예. 아, 정의당 선택을 존중해야 된다고 아니, 그러셔서 물론 존중은 합니다만은 그게 이제 뭔가 야합처럼 너무 가지 쉽게 않을까. 꼬리 내리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천하람 변호사께서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검수한 박은 헌법 위배다, 필사즉생으로 막겠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주셨습니다. 김광진 의원께서는 어떤 말말 기억에 남으십니까? 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께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셔서 하셨던 말씀. 근데 그 사과의 말들이 옳은 것인가라고 하는 조금 고민이 들어요. 물론 그 백불로 여러 긴 설명들을 하시긴 했는데 법리적으로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도의적으로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 뭐 이제 이렇게 해명을 하시긴 했지만 법률에 따라서 특검이 이루어졌고 그 특검의 당사자로서 법률의 집행행위를 했는데 그게 잘못인 것처럼 말을 하게 될 경우에 그때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과 탄핵을 당한 당사자 혹은 탄핵과 관련한 것으로 재판받던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검사 시절에 했던 여러 가지 재판에 있었던 당사자들은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될까? 그래서 그건 좀 적절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저도 드리겠습니다. 200% 공감하고요.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인간적으로 안타깝다까지였어요. 그러니까 뭐 죄송하다, 면목 없다 이거 너무 많이 나갔어요. 왜냐하면은 아니 본인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했다라는 입장이고 실제 이게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으면 아니 내가 좀 잘못했다 이럴 수 있는데 유죄가 나온 사건이잖아요. 이거 탄핵 결정도 나왔고 그러니까 이게 죄송하다라고 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냥 인간적으로 안타깝다 정도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공관위원이라 가지고 요새 좀 말을 잘 자유롭게 못해서 좀 깝깝한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정치권에서 이렇게 부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솔직히 걱정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저희 당이 탄핵의 강이라는 거를 건너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과 서로 막 싸우고 지지고 볶고 난리를 쳤는데 이준석 당대표가 당선되고 탄핵의 주역이었던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돼서 그걸 좀 지나온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저희가 이제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데 또 갑자기 막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뭔가 정치적으로 뭘 하시고 이런 거는 저도 좀 부적절하고 그런 면에서 윤 당선인이 뭔가 과거에 본인이 했던 거를 되돌리려는 걸로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언행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저도 뭐 동감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복당 신청을 하면 받아줘야 된다, 안 받아줘야 된다? 뭐 저는 당대표가 아니니까요. 네. 뭐 그렇긴 한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복당을 받아들이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건 무슨 말이야 마무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한 수십여 분께서 함께하고 계신데 굳이 그 35분이라 수십여 분 중에 여기 MBC 직원분들이 몇 분 정도 됐어요? 굳이 35분이라고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수십 명의 아주 많은 분들께서 참여하고 계신데 사장님 감사합니다. 댓글 남겨주세요. 사장님한테만 관심이 좀 있으신가요? 그럼요. 사장님 슈퍼챗도 좀 쏴주세요. 맞아. 슈퍼챗 할 수 있는데 실시간이니까. 수십 분의 그 댓글을 다 읽기에는 조금 시간이 그렇지만은 그래도 조금 칭찬 한번 읽어보자면은 그러니까 하나씩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프로그램 흥미롭다고 해주신 유수님도 계시고 PD님이시네. 참우현님께서 이 두 패널 분들을 상대로 삼행시를 또 이름으로 또 지어주셨어요. 오. 김광진, 광범위한, 진보 논객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일단 동의합니다. 일단 동의하시고 예 그리고 하트가 두 개 뒤에 있었다는 점. 천하람도 있는데 10,000불짜리 하나밖에 없는 람보 같은 그 천하람. 훨씬 나은 것 훨씬 같아요. 좋다. 아, 그래요? 네, 나중에 뭐 훨씬 이런 나은 걸로 것 같은데. 이런 걸로 뭐 짤 같은 거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막 수류탄 던지고 막 두두두두두 이런 거 뭐 약간 좀 한번 해야 되겠네요. 예. 람보로 지금 몰고 가시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삼행시가 그렇게 왔다는 점. 제 이름도 있어요. 이용선 아나운서 용감한 그대 선샤인 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야. 사실 뭐 아나운서님 대충 지어도 되죠. 제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이 두 분 모셔놓고 뭐 아무튼 뭐 분위기 화기애애하다 매주 목요일 알람 맞춰놔야겠다 여러 가지 의견 주셨.
주셨습니다. 지방선거 본격적으로 좀 털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두 분을 모신 게 6.1 지방선거 앞두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되도록이면은 전국에 대한 이슈뿐만 아니라 지역 이슈 많이 좀 전해드릴 텐데 선거구 획정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뭐 지자체장 말고 기초의원 예비 후보들은 지금 본인이 지역구도 모르고 몰라요. 선거운동 하고 있고 공천 심사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오늘 정개특위가 이제 확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내 선거구가 어디다라고 하는 건 대충은 이제 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순천 같은 경우에도 도원이 2석 늘었어요. 전남 전체로는 4석이 늘고 전국으로는 11석이 늘었는데 그 11석이 다음을 위해서 시범으로 하자 지금 이렇게 이제 정개특위 합의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과연 그 시범의 결과가 평가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근데 전 좀 이상한 게 물론 이제 전남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각 정당이 일정 정도의 영향력이 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시험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그것에 있어서는 적당한 장소들은 아니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고 왜 전남에서 순천에다가 2석을 시험 단지로 뒀나? 그러니까 도의원이 늘어난 거는 순천 정치인 입장에서는 좋은 일인데 총선 때 잘려서 보상해주는 측면이 있을까요? 아이, 그렇게까지 뭐 아니어서. 사력 입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군 단위들하고도 한번 해보고 막 이렇게 좀 나눠봐도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사실 그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거든요. 선거구 획정을 선거 입후보하기 거의 마지막 날 정도에 우리 해줘요. 순천에 우리 지난번에 네. 총선도 거의 뭐 제가 선거 19대 할 임박해가지고. 때는 순천하고 곡성이 한 지역구였고 맞아요. 20대 때는 순천으로 순천만 많이 하나였고 했고, 예. 그리고 또 그냥 21대에는 신대가 빠져나가서 광양으로 하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리 좀 예고제 같은 걸 해주면 좋겠어요. 정개특위는 예를 들면 선거 6개월 전 이후에는 안 열린다. 그래서 될까요? 그 전까지는 합의를 꼭 이뤄야 된다. 뭐 이렇게 좀 정해줘야 될 거예요. 6개월 넘기면은 진짜 정개특위 위원들한테 뭐 곤장을 치든지 뭔가 싱가포르 스타일의 태형 이런 거를 좀 도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국회의원들한테 뭐 벌금을 내라고 하는 건 좀 그렇고. 아니 발언을 좀 삼가하신다면서요? 자제하신다면서요? 아이 갑자기 그래도 곤장이 뛰어하고 태형 나와가지고 우리 지금 뭐 35분 보고 계신 분들 고정적이에요? 우리들만의 비밀입니다. 재방송도 되고 뭐 뉴스로 나갈 거고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 안 드렸네요. 저희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제가 진행하는 라디오가 또 콜라보로 진행되고 있어서 금요일 날 라디오로 또 나갈 겁니다. 요거는 그럼 살짝 편집을 좀. 그거는 이제 보시는 분에 따라서 다 기억하고 라디오 계실 전망대에 거기 때문에. 나갈 때도 출연료가 따로 나옵니까? 그건 이제 저희 국장님과 함께 정리를 좀 해보고 사장님 보고 계시죠? 최대한 또 보장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 길을 또 오셨으니까 선거구 획정 이야기 좀 해봤습니다. 각 당의 공천 심사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너무 저만 얘기하고 끝났는데 선거 획정 얘기. 근데 맞는 말씀이고요. 뭐 같이 이제 이야기 그리고 제가 저희 입장에서는 또 이게 어찌 보면 저희가 좀 기회주의적이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지금 뭐 저희 순천뿐만 아니라 전남에 지역구 기초의원 출마하려고 하는 분이 몇 명 없어요. 솔직히 지난번에 대선에서 저희가 화끈하게 한 20% 넘기고 이랬으면 좀 많이 하실 텐데 애매한 숫자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순천에서도 저희 지금 20대 30대 청년분들 2분이 기초의원으로 지역구 출마하려고 하는데 막 지역구 자기 살던 데 이런 얘기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아유, 2분 다 후보자님들 좀 기회주의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다 필요 없고 4인 선거구 생기면 거기 가자. 그래야지 우리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4등이라도 노려볼만 하지. 2인 선거구, 3인 선거구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다. 제가 얘기를 드려놨고 그래서 저희는 좀 4인 선거구들이 어느 정도 정해지면 국민의힘 후보자들을 그쪽으로 배치할 그럴 예정입니다. 네. 충분히 다 들으셨습니까? 예, 아니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저희 그렇습니다. 당세가 약해서. 네. 공천, 심사, 뭐 열세든 그 정당이 한 지역의 열세이든 우세이든 공천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할 텐데 공천 심사 가지고도 이야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각 정당에서 어떤 기준을 갖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첫 회의 전에 사퇴하신 분부터 먼저 듣죠. 자발적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임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사임했습니다. 사실 뭐 공천심사 기준이야 책으로 한 권 될 정도로 많죠. 근데 문제는 그 책대로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건데 저희 당이 이번에 뭐 면접도 AI가 본다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걸로 하기도 하고 했는데 뭐 물론 AI 플러스 사람이 또 보고 이제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한 기준을 놓고도 또 정치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법 조항들이 좀 되어 있는 게 있고 또 대부분의 공천심사 조항들은
밑에 다 단서 조항이 있어요. 뭐 해야 된다. 네. 단 최고의 의결로 달리할 수 있다. 단 공시면 뭐 3분의 2의 의결로 뭘 달리할 수 있다. 단 뭐 할 수 있다. 이 단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실제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에 사람들이 신뢰성을 어느 정도나 담보할 수 있을까 하는 사람들은 약간의 이해관계로 이래저래 뭐 이렇게 관심도를 갖고 의견 표명할 수 있지만 그 당사자는 4년간을 준비해온 것에 자기의 삶이 송두리째 없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남프로의 4년도 없어지는 거고 8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런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해갔으면 좋겠다. 그런 게 뭐 어느 당을 떠나서 당 자체가 혁신하는 가장 첫 번째 길인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완벽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게 모든 정당의 현실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는 건 맞아요. 저희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범죄, 그러니까 결격 사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음주운전 같은 경우도 저희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아마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일 겁니다. 그리고 뭐 선거법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뭐 사기, 횡령, 뭐 폭행, 뭐 온갖 범죄들이 막 잔뜩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있으면 대부분 잘 공천이 안 되고요. 방금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해석 내지는 구제 통로들을 많이 열어놓긴 합니다. 근데 이게 그 구제의 통로를 쓰려면 정치적으로 엄청 잘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공천 심사를 해보면은 잘 나가면 구제가 잘 되나요? 만약에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나가면 진다 정도 수준이 되면 당에서도 어떻게든 빈틈을 만들어가지고 규정을 그 사람을 유리하게 해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는 두 당 다 마찬가지입니까? 근데 저는 물론 이제 여러 그런 고민들이 있죠. 근데 사실은 그분이 컷오프가 돼버리면 당의 이름을 가지고 나왔을 때 지금 2등으로 쳐져 있는 분이 다시 올라올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네. 근데 같이 놓고 했을 땐 당연히 현역이 유리하거나 아니면 뭐 지금 현직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데 어디로 나오거나 하는 분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기준점들이라고 하는 것도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주장하는 어떤 상황들.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압도적인 정치력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정말 고만고만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뭔가 어떤 범죄 전력이 됐든 결격 사유가 있든 뭐 막말 논란이 됐든 이런 것들을 과거보다 굉장히 엄격하게 예. 보는 건 맞습니다. 그런 거는 강화되는 것 같아요. 저희 당도 그 예전에는 진짜 규정이 있어도 그냥 풀어줬거든. 음주 이런 것도. 이제는 아예 당연직 부적격이라고 맞아요. 명시했어요. 재론의 여지가 없는 범죄들 이런 과거에 것들은 비해서는 좀 강화가 됐다라고 보시는 예,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아예 접수를 안 받아주고 막 예, 그러더라고요. 그런 건 논쟁 네.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든 것들은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런 문제가 청년 공천이나 여성 공천에서 매번 발생해요. 예. 예. 당에 지금 하면 그 후보가 뭐 5% 10%도 안 나오죠. 맞아요. 근데 다 없어지고 음. 당의 후보로 유일한 당의 후보가 됐을 때는 다른 문제거든요. 맞아요. 예. 당의 지지율을 그대로 안고 가기 때문에. 근데 야, 저 지금 5%밖에 안 되는 친구를 공천하면 당연히 딴 당한테 지지. 이 논리로 매번 지금 인지도가 있는 사람, 기존 정치인에게 그 자리를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금 더 혁신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저희도 좀 제도적으로 좋아진 게 물론 아직도 1등과 2등의 차이가 20% 이상의 차이가 나면 이분은 배제가 돼요. 당연히. 근데 청년이나 여성일 경우에는 20점 이상의 차이가 나도 경선을 의무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배려를 하도록은 했어요. 물론 그런다고 그 경선에서 따라잡기는 쉽지 않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라도 해줘야 다음번에라도 할 수 있는 얼굴을 알릴 기회라도 주거든요. 궁금한 게 이제 있어요. 기초원까지 다 확대해서 좀 보자고요. 그러면은 이야기 나왔던 게 최근까지도 청년과 여성 뭐 30%, 그다음에 3선 이상은 좀 안 하는 것도 맞진 않겠느냐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선거 전략과 비교해 봤을 때 무조건 지켜지는 것이 능사냐? 각 정당으로 봤을 때 여기에 대한 의견도 좀 여쭙고 싶은데. 무조건 지키라고 안 하면 안 지켜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라는 게 늘 현재와 미래의 균형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년 공천, 멋진 말이었어요. 네, 청년 공천, 감사합니다. 청년 공천 의무화하면 당연히 현재의 경쟁력은 떨어지죠. 근데 이걸 안 하면 미래 세대가 길러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뭐 청년 가산점 이런 것도 이거 왜 주냐, 이게 경쟁에서 왜곡을 시키는데, 근데 그게 다 미래를 위한 투자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가 옳다고 할 수는 없고, 저희도 비슷한 게 저희는 청년 할당 이런 거를 안 해요. 저희 공정한 경쟁, 이준석 대표도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쥐어 짜내는 아이디어들이 그런 거예요.
기초단체장에 예를 들면 청년 후보가 있으면 의무적으로 토론회를 해라. 그리고 토론회 이게 방송을 다 해주진 않잖아요. 예를 들면 큰 도시나 해주지. 그러면 작은 도시의 기초단체장 토론회를 한 거를 유튜브로라도 모든 당원들에게 뿌려라도 주자. 문자로 이렇게 링크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젊은 사람들이 자기가 똘똘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다는 거를 일단 당원들한테 알릴 수 있게 뭔가 그나마 공정한 제도를 만들 수 있게 저희는 하는 뭐 그런 형태로 민주당과는 좀 다른 접근법을 쓰고 있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비 후보 등록을 이번은 이제 대선이 끼어 있어서 각 당들이 예비 후보 등록을 늦게 이제 접수를 받아줘서 좀 더 특이하긴 한데요. 근데 그러지 않더라도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나서도 당이 해주는 게 별로 없어요. 예. 당원 원래 뭘 해주는 게 별로 예, 없어요. 말씀하신 네. 것 같은 일들을 사실은 경선에 돌입하기 전에 예비후 등록을 몇 개월 전부터 하기 때문에 그런 토론회나 여러 차례 할 수 있거든요. 기초의원도 할 수 있고 광역도 할 수 있고. 근데 정말 누군지도 모르고 뽑게 돼요. 그러니까 경선에 임하는 사람이나 그 가족 지인들 친지 정도나 경선 후보인 줄 알지 최종 본선에 올라간 사람도 누군지를 잘 모르는 게 선거인데 시장이나 국회의원 정도 되면 후보를 알지만 기초는 우리 동네 누군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근데 경선 후보는 더더욱 모르고 저도 모르죠. 경선에 오르기 전에 예비 후보는 더더욱 몰라요. 근데 지금 예비후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목소리로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것인지를 그래도 당에 공탁금을 얼마씩이라도 냈는데 많이 내죠. 그 공탁금만큼이라도 당이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은 좀 해야 되는데 실은 저 이제 홍보소통위원장 되면서 그런 걸 좀 해보고 싶었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없어요. 이번에는 하기는 너무 예. 척박하다, 그죠? 네. 아, 이렇게 나중에 진짜 지역위원장 지금 하시고 계시니까 지역위원장 되시면 그런 일들 진짜 좀 잘해주시면 좋고 그런 지역위원회를 알차게 잘 꾸리는 것이 정치혁신의 아주 기본인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네. 슈퍼챗이 하나 왔어요. 오 25,000원인데 오, 사장님 아니에요? 김광진 의원님 순천에서 큰 응원 보냅니다. 우와. 왜냐면은 사장님은 아닌 게 사장님은 이 씨거든요. 네. 이분은 이제 김 씨인 것 같아요. 아이들 보고 가요. 아, 의원- 헤디오띠리띠 헤디오디티 닥터김 닥터 킴. 의원님 또 김 슈퍼챗 선생님. 되니까 엉덩이를 또 떼시고 예, 그러십니까? 또 이렇게. 25,000원. 예. 아, 우리 박수 한번 보여드리죠. 아. 아유, 이 감사합니다. 25,000원은 PD님 누구에게 갑니까? 아, 반띵. 반띵. 오. 예. 이 역사적인 첫 방송에서 역사적인 또 첫 슈퍼챗이 나와서 감사합니다. 김광진 의원님의 이제 몫으로 돌리겠습니다. 아. 조금 더 분발해 주시면 좋겠는데 네, 다음번엔 제 친구도 하나 미리 섭외를 좀. 공천 이야기 심각한 이야기가 나중에 이제 슈퍼챗이 등장하는 바람에 저희가 후보가 아니니까 심각하진 않아요. 언제나 공천은 당사자만 심각해요. 맞습니다. 좀 탁발만 언론- 벗겨서면 진짜 사람들이 관심이 너무 없어요. 안타까워요. 원론적인 이야기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모두가 인정하고 모두가 이해하는 공천이란 있을 수가 있나? 없습니다. 없죠. 불안하죠. 그렇다면 네. 공정한 공천을 추구하는 게 어쨌든 공당의 역할이고 목적이잖아요. 공정한 공천은 두 분께서 생각하시는 건 뭐라고 보세요? 저는 정해진 기준대로 하는 거예요. 기준이 근데 단 해가지고 다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그러니까 하잖아요. 그런 면들이 문제인 건데 기준 자체를 명확하게 해주면 그리고 기준을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할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6개월 이전에 하기 어렵다 하겠지만 예를 들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당원 당규상 국회의원 선거의 룰은 1년 전에 확정하도록 돼 있어요. 예, 뭐 예를 들면 시민 100%를 할 건지 50대 50 당원 투표를 할 건지 뭐 이렇게 기준을 다 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변동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예, 근데 그렇게 되면 내가 입당을 가입을 시켜야 되겠구나. 아니면 일반 시민들에게 뭘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준비도 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단서 조항도 너무 많고 심지어는 그 규정 자체도 최근에 막 바뀌어버리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기준을 미리 정해놓고 그 선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것대로 평가하는 것. 그러면 어느 정도는 공정한 공천이라고 할 수 있을 거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말씀이에요. 사람을 저도 제가 이제 공관위 하면서 그래서 공천 심사를 하니까 제일 제가 공정할 때가 언제냐를 생각해 보면 후보들이 아직 정해지기 전에 초반 룰 세팅할 때가 제일 공정해요. 그때는 왜냐하면 사람들을 생각 안 하고 룰을 일단 정하니까. 근데 막상 그러고 나서 접수를 받고 사람들이 막 들어오게 되면
왠지 얘기가 달라져요. 이 사람 좀 그런데 이 사람을 뭐 이렇게 좀 그래도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여기는 청년이고 뭐 여기는 신인인데 막 온갖 생각들이 많아지고 논의가 복잡해지는데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좀 앞서서 빨리 하는 거는 좋은 것 같고 저희 국민의힘 셀프 디스를 조금 하자면은 저희 국민의힘의 공천은 거의 무슨 원칙이 없는 게 매력이라고 할 정도로 그때 굉장히 다른 모습들을 과거에 많이 보여줘 왔습니다. 모르겠어요. 물론 그게 어찌 보면 발언 수위를 낮추신다면서요. 네, 뭐 우리 지금 이제 점점 더 세지고 계신 것 같아요. 35분 비밀입니다. 근데 아무튼 근데 이제 지역위원회 저희도 경쟁자가 없으니까 저는. 아무튼 근데 저희도 이제 조금씩 그런 것들을 더 좀 체계화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다만 제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광역 뭐 단체장, 광역 비례 뭐 광역 의원, 기초의원 다 다른데요. 우리가 이제 우리 지역에 한정해서 기초 광역 의원에 한정해서 제가 얘기를 하자면은 지역 위원장한테 잘하는 것과 당을 위해 잘하는 것만 잘 분리해도 저는 공정한 공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개를 분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분리가 됩니까? 근데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요? 할 수 있고 그 역량을 벗어나게 하려면 지역위원장의 입김을 줄이고 차라리 그 지역위원회를 구성하는 당원들의 투표 참여 같은 걸 높이는 것들이 방법이에요. 지금은 그 두 개가 막 뒤섞여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위원장이 이 사람이 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선거 때 했으니까 뭐 사실은 그 위원장 마음에 들 뿐인 사람도 그냥 당을 위한 공헌도가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려 꽂아버리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실은 당원 수가 또 세력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분리가 될 수 있을지 현실 정치에서 본다면 현실 정치에서 본다면 참 어렵지만 가면 갈수록 근데 우리 당원들이 저희는 당협위원장이고 민주당 지역위원장인데 말을 좀 덜 듣습니다. 가면 갈수록. 미디어의 영향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민주당도 그렇죠. K보팅으로 하거든요. 예. 저희 아예 딱 모바일로 와가지고 투표를 직접 하는 시스템이고 옛날처럼 막 체육관 가가지고 우르르 투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점점 당원들의 판단력이 높아지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공감하세요? 그러니까 당원의 층위가 여러 층위가 있죠. 일반 평당원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 뭐 당마다 좀 이름은 다릅니다만 권리당원이 있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예를 들면 한 100명당 하나 정도씩의 대의원이라고 하는 분이 있고 대의원 100명당 한 명 정도의 중앙위원이 있고 뭐 이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권리당원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대부분 대의원 투표였죠. 그러다 보니 전체 뭐 순천에 한 5만 명의 당원 중에서도 대의원은 한 100명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 100명은 지역위원장이 대부분 선임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100명만 쥐고 있으면 모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 요즘은 저희는 전당대회 때 당대표를 뽑는 걸 제외하고는 대의원 투표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평당원들이 다 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죠. 다만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야 되는 게 뭐냐면 왜 시도위원들이 그래도 지역위원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냐. 전체 당원의 명부를 지역위원장 외에는 공개해주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명단 자체를 막 실명으로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는 개인정보법 위반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정해진 숫자에 맞춰서 내가 후보가 되면 내가 이 당원들에게 뭐 예를 들면 기초의원은 3번까지, 뭐 광역은 5번까지 뭐 이렇게 정해줘서 원하는 문자 메시지 문구를 주면 전체에게 보내주고 뭘 어떻게 해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지역위원장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만 타겟팅해서 당원에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들을 안고 있는 거예요. 명부를 다 알고 있으니까. 예. 근데 아닌 사람은 누가 유권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접촉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선진화 시켜야 된다. 근데 저희는 이제 변화의 희망을 실제로 보고 있는 게 저희가 예전엔 당원이 되게 적었어요. 근데 저희가 최근에 이준석 대표 그다음에 대통령 경선을 거치면서 당원이 엄청 늘었거든요. 근데 이게 효과가 좋은 게 뭐냐면 당협위원장 말을 안 듣는 당원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냥 누구 부탁이 아니고 자기가 원해서 모바일로 당원 가입을 한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이분들은 진짜로 당협위원장 눈치를 별로 안 보는 거예요. 순천 당협위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인? 전국적으로 그래요. 그래요. 순천도 엄청 많이 늘었어요. 제가 올 때보다 한 10배. 아니 말 안 듣는다는 것이 제 말은 원래 잘 안 들으셨어요? 근데 아무튼 공천권이 없으니까. 뭐 제가 아무리 자기 보좌관이어도 당선을 못 시켜줄 거 아니에요. 누가 말을 듣겠어요. 근데 아무튼 또 아픈 데를 또 이렇게
이렇게 팩트 폭행하고 그러십니까? 여튼 그와 별개로 그런 게 있고 또 저희 당은 다행인 그냥 청와대 거는 들어갔다 오세요. 아유 뭐 저희 당은 이제 또 대의원 제도 이런 게 사실 별로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예 평당원, 그러니까 저희는 책임당원이라고 하는데 책임당원분들의 투표로 사실 결정할 수 있는 폭이 되게 넓어서 그러니까 저희 당원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로서는 할 수 있는 정치적인 실험들이 많이 늘어났다. 좀 기대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슬슬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다 나눠본 것 같습니다. 공천이 다음 주면 조금씩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고 22일을 기점으로 되면은 조금 윤곽이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또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다음 주에 나오실 거죠? 아 그럼요. 의원님은 뭐 누가 슈퍼챗도 쏴주시고 하는데 당연히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사장님께 한 말씀 하세요. 사장님이 방송 끝날 때까지 슈퍼챗을 짜시면 제가 다음 주에 나오고요. 그러지 않으면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수미지 유튜브 오리지널 시사 토크쇼 털어보러 첫 방송 이렇게 함께 했는데 아, 이게 오리지널 토크쇼였습니까? 뭐 오리지널 시사 토크쇼? 뭐 태영한다고 그러고 뭐 이 정도면 거의 뭐 오리지널이 예,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가 뭐 이 정도면 엄청 오리지널이죠. 예. 다음 주에는 만약에 나오신다면 더욱더 센 발언이 만약에 준비가 되신다면 그거까지도 한번 이야기랑 같이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털어보겠습니다. 털어불어 김광진 의원 그리고 천하람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